귀궁의 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궁중 정치판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팔척귀이죠. 무려 키가 8척, 약 240cm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왕실과 얽힌 오래된 저주의 상징으로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궁궐 안 모든 이의 숨을 먹게 하죠. 팔척귀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죠. 그는 철저하게 의도된 존재입니다. 무언가의 복수 혹은 누군가의 야망을 위해 불려온 귀신. 이 귀신을 막기 위해 손을 잡은 세 사람. 이무기 강철이, 무녀 여리와 선왕의 신념을 고집하는 이정. 이들은 각자 비밀과 상처를 안고 있지만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해 힘을 모읍니다. 하지만 경규석과 언월도까지 총동원한 이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팔척귀는 사라지지 않은 채 궁궐 어딘가에 숨어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판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중전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태아가 곧 팔척귀의 부활로 바쳐질 제물이라는 소름 끼치는 정보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계략을 짠 장본인은 바로 풍산이죠. 왕실의 판수이자 원기를 이용해 권력을 탐하는 인물입니다. 중전의 태아는 팔척귀의 새로운 그릇이 될 타겟이 되었죠. 그 와중에 신선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철이의 동생이자 또 다른 이무기, 비비가 등장하며 판을 뒤엎는데요. 비비는 인간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존재. 탐욕스러운 양반들의 영혼을 빨아들이며 그 힘으로 승천을 노리죠. 그는 형 강철이가 인간 몸에 빙의해 여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형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비비는 강철이에게 말합니다. 윤갑의 몸을 죽이면 강철 형님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걸 왜 몰라? 하지만 강철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속입니다. 인간 세상을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있다. 그것은 거짓말. 이라고 하면서 동생 비비를 안심시킵니다. 귀신이 인간에게 연모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 하지만 강철이의 마음은 그저 미련도 열망도 아니죠. 그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먹고 싶은 게 아니다. 그저 곁에 있고 싶다. 강철이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끝까지 드러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 곁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거짓말을 하며 곁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이쯤 되면 귀궁은 단순한 테마물이 아니라 진짜 육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로맨스 판타지죠. 그러던 중 여리는 중전의 침전에서 정체불명의 해골과 부적을 발견합니다. 그 해골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에 뼈는 금이 가 있었고 뇌두가 뚫린 자국엔 마치 무언가를 억지로 봉인했죠.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죽어서도 평온을 얻지 못한 존재라는 느낌. 그리고 그 해골과 함께 발견된 부적. 그건 오래된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이를 가는 마음으로 쓴 저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리가 그 부적을 만지는 순간 몸속으로 싸늘한 기운이 퍼졌고 명두가 스스로 진동했습니다. 그건 수기 막돌을 소환하는 의식이 시작됐다는 신호였던 거죠. 막돌은 나타나자마자 강철이와 여리를 공격합니다. 그의 외형은 인간의 것과 닮았지만 눈동자 속에서 구정물이 흐르고 말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리며 번져나옵니다. 막돌은 단순한 잡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살아생전의 저주의 씨앗이었고 누군가가 그를 부활시켜 팔척귀의 그림자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돌은 도망치기 직전 여리를 향해 검은 구정물을 토해냅니다. 바로 이 장면. 6화의 충격적인 엔딩 장면이었죠. 그건 그냥 더러운 액체가 아니라 귀에 혼백이 응축된 도끼였죠. 그 순간 여리의 몸은 굳고 주변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강철이는 비명을 지르며 여리를 끌어안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이미 인간의 기척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가 강철이 품에 쓰러집니다. 그녀의 몸은 축 늘어졌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숨소리는 남아있었지만 온기도 없고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구정물이 아니었습니다. 팔척귀의 혼백이죠. 그것도 매우 응축된 일부인 거죠. 강철이는 직감합니다. 여리의 몸이 귀신의 그릇이 되었구나. 그의 말은 떨림이 가득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저 몇 분 전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귀신을 물리치자고 다짐했던 그녀가 이제는 귀의 재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일 후, 여리는 눈을 뜹니다. 하지만 모든 게 흐릿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철이 품에 안겨 있었던 것도 기억나지 않고 최근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잠든 듯 깨어있는 순간마다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난 완성될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인데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강철이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팔척귀가 그녀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리는 불안해집니다. 손끝이 저리고 귀 뒤쪽이 간질거립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낯설게 보이기도 하죠. 그 순간 여리는 결심합니다. 명두 거울을 꺼내 확인하겠다고.
명두를 꺼낸 순간 거울이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떨리며 빛나고 오래된 안개처럼 희뿌연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돌아가신 외할머니 만신 넙덕이 나타납니다. 열이야, 네가 결국 일이 되었구나. 이 길로 들어섰구나. 열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아니에요. 넙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건 팔척기의 혼이다. 내 몸이 지금 그릇이 되었고 혼백이 뿌리를 내리려 한다. 7일 그 안에 봉인하지 못하면 넌 없어지고 귀만 남는다. 열이는 두려움에 떨며 묻습니다. 그럼 전 이제 사람도 아닌 건가요? 할머니가 대답하죠. 아니, 넌 경계에 있는 존재가 된다. 살아있지만 네가 아니고 너지만 더 이상 넌 아니다. 열이는 숨을 삼킵니다. 그리고 넙덕이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반귀가 되거라. 귀신의 혼을 내 안에 가두되 내 의지로 눌러야 한다. 반귀란 인간과 귀신 사이의 위험하고 미세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상태인 것이죠. 열이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할머니, 그 아이를 대신해 내가 그릇이 될게요. 바로 그 순간 명두의 빛은 꺼지고 거울은 조용히 식어버립니다. 열이의 선택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명두 거울의 빛이 꺼지고 열이는 마치 자신이 아닌 자신이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심장 아래 깊은 곳에 무언가 낯선 기운이 요동치고 있죠. 팔척기의 일부. 그것이 지금 그녀 안에 숨을 죽이고 살아있습니다. 열이는 이제 반귀. 사람이지만 온전히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아직 난 나야. 내가 지켜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밤이 되면 눈빛이 흐려지고 귀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죠. 그리고 꿈속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그녀를 부릅니다. 내 이름을 버려. 이제 넌 나다. 궁에서는 이정이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정은 열이를 수호하고자 함께 싸워왔지만 최근 그녀의 기이한 언행을 보고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이정은 대비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는 현실. 왕 이정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 와중에 풍사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 여유롭게 웃고 있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열이가 무너지면 팔척기의 완성체는 궁궐 한복판에서 부활할 것이고 그 힘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편 강철이는 열이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데요. 열이의 상태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죠. 낮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밤이면 혼잣말을 하고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죠. 그녀 스스로 제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강철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팔척기가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열이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이 즉 이무기 강철이가 빙의에 있는 윤갑의 육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심장을 움켜쥐며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을 정도였죠. 팔뚝엔 비늘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자주 원래 색을 잃고 이무기의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몸은 이제 오래 못 간다. 비비가 말했었죠. 윤갑을 버려. 그러면 너도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 말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단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열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괴물이 되어도 된다. 열이는 강철이에게 말합니다. 너 뭔가 감추고 있지? 내 안에 불안한 기운이 느껴져. 강철이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맞아. 비비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결국 이무기일 뿐이야. 하지만 너를 지킬 수 있다면 괴물이 되어도 상관없어. 그 순간 열이는 멈칫하죠. 그는 지금 윤갑의 몸을 포기하고 본래의 이무기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가 인간의 삶을 버리겠다는 뜻. 열이가 부르짖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넌 돌아올 수 없게 돼. 강철도 강력하게 말하죠. 그래도 널 잃는 것보단 낫지. 그 말에 열이는 처음으로 소리치듯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나 아직 괜찮아. 그러니까 너까지 날 버리지 마. 강철이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데요. 그 눈엔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있죠. 넌 나를 버린 적 없지. 그래서 나도 끝까지 널 지켜. 이게 우리가 맺은 약조니까. 그는 검은 소매 아래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 아래 서서히 비늘이 자라난 팔과 황금빛 문양이 도는 손등. 이무기의 본체가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귀신이지만 더 이상 괴물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7화 후반에는 강철이와 비비 형제의 칼끝이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무기의 본체가 각성하자 가장 먼저 그 기운을 감지한 존재는 비비였겠죠? 비비는 폐공 지하에 조용히 숨어있던 중 머리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형님이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그 목소리엔 기대감과 조롱 두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곧 형과 동생 두 이무기는 마주하게 됩니다. 강철이가 먼저 묻습니다. 너 풍산과 손잡았지? 비비는 천연덕스럽게 웃습니다. 맞아. 난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받았거든. 귀화한 열의를 받아들이면 난 완전체가 될 수 있지. 이제 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쓸모없게 되었어. 그 감정, 냄새나는 인간의 몸, 윤갑의 육신까지 다 소용없어졌다고. 강철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말을 뱉었죠. 그래서 널 내가 직접 빼야겠다. 순간 두 이무기의 기운이 일순간 궁을 뒤덮습니다. 비비는 먼저 공격하고 뱀처럼 휘감기는 기운이 강철이의 몸을 옥죄려 할 때 강철이는 윤갑의 육신을 벗어던지고 이무기의 본체를 드러냅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 비비는 열의의 귀화를 이용해 팔척귀의 완전체를 먹으려 하고 강철이는 열의를 지키기 위해 이무기의 본체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비비가 강철에게 말합니다. 넌 이제 윤갑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네가 열의 옆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강철이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두 형제의 전투는 승패 없이 중단이 되고 비비는 열의가 자신을 부를 거라는 결정타를 남긴 채 사라집니다. 한편 풍사는 왕에게 열의를 제거하자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는데요. 이 정도 더 이상은 열의를 감싸줄 수 없게 되었고 대비 측 세력은 열의를 왕가를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을 찍게 되죠. 열의는 점점 어두운 꿈에 시달리고 손에 들린 부적이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잖아. 그런데 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지? 그녀는 자신이 진짜로 팔척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풍사는 중전의 태아를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순수한 왕의 혈족인 이 아이야말로 팔척귀의 진짜 완성체가 될 수 있는 그릇이라며 마지막 봉인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걸 막으려면 강철, 열의, 이정 모두가 자신들의 운명을 뒤바꿔야 하죠.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죠? 열의는 결심합니다.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안의 귀를 끝내야 해. 그녀는 다시 명두를 꺼내고 혼자서 팔척귀 봉인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명두 속에서 강철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혼자 가지마. 내가 싸울 거면 나도 함께 싸운다. 자, 여러분. 드라마 귀궁은 이제 진짜 본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귀신과 인간, 사랑과 저주, 충성과 배신, 모든 게 엉켜버린 궁 안의 전쟁.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댓글로 뇌피셜 풀어주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